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액세스 부분에서 처리 기능 구현의 쿼리와 처리 부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 한번 살펴보면 쿼리인데 영업부 사원 기록 쿼리를 작성하자라고 그랬고 사원 기록 테이블, 과적관계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만들자라고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함수를 이용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된 파일을 불러왔고 이제 쿼리 명령어 내려보도록 할게요. 쿼리는 만들기에 보면 쿼리가 있어요. 쿼리 디자인, 쿼리 마법사가 있는데 자, 쿼리 디자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테이블 표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면 돼요. 자, 무슨 테이블이요? 사원 기록 테이블, 그 다음에 가족관계 테이블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뭐뭐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자, 사원 번호를 가져오세요 그랬죠? 그럼 사원 번호, 그 다음은 성명, 부서, 그 다음에 가족 성명, 그 다음에 관계 이렇게 자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가져온 필드는 이렇게 이제 하단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조건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자 그랬어요. 그럼 성명이 여기가 있죠? 정렬의 목록을 눌러서 오름차순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영업부죠. 영업부. 부서 중에서 조건에다가 영업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그 다음에 여기가 가족관계. 가족관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화면에 가족관계라고 보여주고 실제로는 관계라는 필드로 이용하세요 라는 거죠. 자, 여기 확인할게요. 확대 축소 제가 눌렀습니다. 실제로는 관계라는 필드를 이용하는데 화면에는 가족관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근무연수는 그랬습니다. 근무연수는 입사일의 연도와 현재 연도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무연수라는 필드는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끝에다가 클릭을 하고 크게 써볼까요? Shift F2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확대 축소 해주면 돼요. 일단 화면에는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요? 근무연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무연수.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해당된 필드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요. 날짜, 연도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date, diff, 계산, 날짜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고 지금은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y를 4번 써줍니다. 연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무슨 날짜 사이에 연도를 계산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사일, 두 번째는 오늘 날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화면에는 근무연수로 나타내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타낼 거냐.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연도를 계산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엔터 쳤을 때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나오면 우리가 잘한 거죠. 99%는 오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고 무슨 이름으로? 영업부 사원 기록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 사원 기록이라는 쿼리가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근무 연수, 여러분 출력 결과를 보면 자, 사원 번호, 성명, 부서, 가족 성명, 가족 관계, 그리고 근무 연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닫기 눌러주면 되겠군요. 자, 다음 조건 살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은 이제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데, 매개 변수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원 기록 테이블에 직위를 입력받아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쿼리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무슨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사원 기록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사원 기록 테이블. 자, 또 거래처 테이블을 이용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원 기록 테이블 더블, 그 다음에 거래처 테이블 더블. 닫고, 자, 한번 두 개를 살펴보세요. 두 테이블은 사원 번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제 필요한 필드를 하나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필드를 보면은 출력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죠. 출력 결과를 보고 처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사원 번호 더블, 성명 더블, 직위 더블. 자, 급여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게요. 급여. 자, 일단 기본 필요한 필드는 일단 꺼내 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판매 금액이 지금 없죠. 판매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판매 금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라는 것을 만들 건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 단가 곱하기 수량을 가지고 만들겠다. 여기 보면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가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급여의 평균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도 이제 평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약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급여도 평균, 급여 평균, 판매 금액 평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를 입력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위의 조건에다가 어떤 이제 값을 입력받을 때는 대괄호로 입력을 해요. 대괄호 입력을 해서 직위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직위를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닫고 자, 쿼리에 대한 이름은 뭐로 하자? 매개 변수로 하자.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자라는 거죠. 자, 확인. 자, 실행해 볼게요. 지금 매개 변수 쿼리잖아요. 매개 변수 쿼리 실행합니다. 직위를 입력하세요. 있는 직위 중에서 하나인 과장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과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내용과 동일한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때요? 같군요. 자, 다음 조건 볼게요. 자, 3번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잘했으니까 닫기를 눌러주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번에는 불일치 검색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사원 테이블이 기준이에요. 사원 테이블에서 목록 중에서 거래처 테이블에 없는 사원들의 목록을 조회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화면은 이런 화면처럼 나타내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위가 사원인 레코드만 이제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에 가보면 쿼리 마법사로 만들겠습니다. 불일치 검색 쿼리 테이블 하나에서 다른 테이블 하나에 대한 불일치 검색 만드는 거니까 쿼리 마법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확인. 이런 창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무슨 테이블이죠? 무슨 테이블이 기준인가요? 사원 기록 테이블이 기준이죠. 그래서 사원 기록 테이블을 지적을 해주고 다음 자,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에 없는 것 거래처 테이블에 없는 것 다음 눌러주고 그러면 두 테이블을 이제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는 사원 번호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해져 있어요. 맞죠? 네. 다음 눌러주고요. 자,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고 있어요? 사원 번호, 성명, 부서, 직위. 자, 이렇게 4개를 보고 있죠? 그럼 똑같이 4개의 필드를 눌러주고 다음 눌러주고 쿼리 이름을 입력합니다. 쿼리 이름은 불일치 검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한 게 뭐가 있나요? 직위가 사원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또 디자인으로 와도 상관은 없죠. 자, 마침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직위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서 자, 사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원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실행 한번 눌러서 결과가 맞는지 보고 자, 맞으면 저장해야죠. 닫기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조건입니다.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크로스탭 쿼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엑셀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었죠. 특징이 뭐죠? 행과 열을 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액세스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를 할 때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을 하고요. 혹시나 테이블이 더 많아지면은 직접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슨 쿼리를 만들 거냐?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겠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하겠냐? 사원 기록 테이블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사원 기록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다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행으로 잡을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은 과장, 대리, 4번이 되어 있는 부서죠. 여기 부서. 기획실, 무역부, 영업부, 자재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를 행으로 잡겠다. 자, 크로스탭에서는 이 부분, 여기 부서가 나타내는 이 부분을 행이다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행머리글이라고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자, 했으면 다음 눌러주면 이번에는 열로서는 뭘로 나타낼 거냐라고 물어요. 열. 그럼 여기 이 부분이에요. 과장, 대리, 사원. 이거를 얘는 명칭을 열머리글이다 라고 명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직위가 되는 거죠. 직위.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를 나타낼 것이냐, 무슨 값을 나타낼 거냐라는 거죠. 네, 급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네, 급여를 눌러주고 합계평균 중에서 합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합계를 총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쿼리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름을 크로스 탭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크로스 탭이다 라고 지정해 주면 되고, 자,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결과와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지 보면 되죠. 자, 맞죠? 네,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예요. 중복된 것을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만들기에 가보면 쿼리 마법사가 있고, 자, 뭐를 만들 거냐?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겠다. 확인 눌러주고요. 네, 어떤 테이블을 이용하겠냐? 문제에서 신입사원 기록 테이블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신입사원 기록, 그죠? 네. 자, 다음 눌러주면 어떤 필드에 중복된 것이 들어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문제에서 보면 성명, 성별, 생일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명, 성별, 생일 이렇게 세 가지. 됐죠? 네, 이것을 넘겨주고 자,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표시할 걸 나타내세요 라는 거예요. 자, 표시할 거.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찾아주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뭐뭐를 표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원, 성명, 성별, 생일이 같은 것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타낼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고요. 다음 눌러주고요. 이름은 뭘로 할 거냐? 중복 데이터 검색으로 하겠다. 중복 데이터 검색으로 하겠다. 됐죠? 그리고 마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성별, 생일이 중복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쿼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리 부분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지시사항에 따라서 상품 내역 현황 폼을 완성하자 그랬고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내역 현황이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놓고요. 상품 검색 단추를 눌러주면 네, 자, 화면을 이렇게 볼게요. 상품 검색 단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단추를 클릭하면 상품 내역, 상품 세부 내역 폼이 열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이름은 상품 검색이라고 하자라는 거고, 현재의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메인 상품 코드가 되는 것이고, 네, 상품 세부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여기에 상품 코드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상품 코드예요. 그럼 여기 있는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상품 코드가 일치하는 것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뭐를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매크로 만들기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 만들기 위해서요. 네. 만드는 것은 만들기 탭에 있죠. 거기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이 있고 거기서 매크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매크로 내용이 나오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클릭해 주면 되는데 결론은 뭐를 할 거냐? 폼을 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을 눌러서 할 일이 뭐냐? 오픈 폼을 하겠다. 폼을 열겠다. 폼을 열려면 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폼을 열 거냐? 상품, 세부, 내역이라는 폼을 열겠다라는 거고 기본 폼 보기 형식으로 열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조건문을 잘 기술해 주면 돼요. 자, 조건문을 여러분이 자, 일단은 입장이 누구 입장이냐면 새로 열려지는 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상품 세부 내역 폼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필드명이 상품 코드였죠. 네, 상품 코드. 자, 상품 코드와 자, 상품 내역 현황에 있는 상품 코드랑 일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이 써도 되지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작성기가 있어요. 네, 눌러서 네, 처리, 폼, 모든 폼 중에서 무슨 폼에 있는 것을 지금 찾는 거냐면 상품 내역 현황에 있는 상품 코드를 찾는 거죠. 더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확인해 주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방에 우리 집에 가위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가위 좀 가져와. 그러면 가위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이 가위가 철순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철순의 집에 있는 가위 좀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품 세부 내역에 있는 상품 코드와 상품 내역 현황 폼에 있는 메인 상품 코드가 동일한 걸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됐죠? 자, 닫기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매크로 저장해야죠. 네, 얘 눌러주고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자. 여기 보면 상품 검색 매크로로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검색이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해주면 매크로는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 매크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 매크로는 어쩔 때 실행돼야 되는 거죠? 상품 내역 현황에 이 상품 검색 단추를 누르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내역, 상품 세부 내역, 상품 내역 현황, 상품 내역 현황 폼에 CMD 상품 검색 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벤트에서 언클릭을 하면 목록을 눌러주면 연결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검색을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요. 네, 됐으면 닫기 단추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잘 실행이 됐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을 했는데 내가 뭘 했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상품 세부 내역이죠. 상품 세부 내역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상품 내역 현황, 상품 내역 현황 폼을 열어봅니다. 자, 상품 코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럼 상품 코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K2를 한번 해볼게요. K2를 입력하고 상품 검색 단추를 누르면 K2에 해당된 상품 내역 현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 갑니다. 지금
네, 상품 내역 현황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걸 디자인 보기로 미리 열어 놓을게요. 네, 보고서 보기 단추 여기 있죠? 보고서 보기 단추 CMD 보고서 맞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상품 내역 자료라는 보고서가 열리도록 했는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줘라. 이 매크로는 보고서 보기로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품 코드, 네, 상품 코드가 이게 메인 상품 코드죠. 이것과 네, 상품명이면서 상품명도 같아야 돼요. 메인 상품명이군요. 여기에 입력한 것과 여기에 입력한 것이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 내역 자료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도 어때요? 네,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어요. 자, 상품 코드, 이름, 상품명의 이름 확인됐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창은 열어야 되니까 그냥 열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죠.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매크로를 눌러주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레포트를 여는 거죠. 보고서를 여는 거죠. 목록 눌러서 오픈 레포트를 눌러주고 보고서에 대한 이름은 뭐로 해달라? 상품 내역 자료로 해달라.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달라. 자, 웨어 조건에다가 웨어 조건문에다가 이제 잘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두 개를 써야 돼요. 하나는 상품 코드, 하나는 상품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품 코드는 상품 코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때요? 우리가 입력하기 힘드니까 작성기 단추를 눌러주고요. 자, 눌러주고 해당되는 폼에서 상품 내역 현황이죠. 상품 내역 현황에 있는 상품 코드, 메인 상품 코드 해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됐죠? 하나 더 해야 되죠? 엔드.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나요? 상품명이 이제 메인 상품명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닫기.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자? 보고서 보기. 네, 해주고 보고서 보기 맞죠? 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보고서 보기 단추를 눌러주면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CMD 보고서에 자, 이벤트에 언클릭의 목록을 눌러주면 보고서 보기 매크로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네. 자, 상품 내역 현황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상품 코드에다는 K2를 입력을 해주고 상품명에다는 선풍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선풍기에 상품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으면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줘서 자, 그 다음에 닫아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해주면 되겠군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4번. 네, 하나, 두 개 남았군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상품 내역 현황을 또 보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네, 처음이다, 끝이다 라고 있죠. 네, 이 처음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에 네,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을 하고 끝을 눌러주면 네,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는 네, 매크로를 작성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네, 매크로 눌러주면은 특정한 레코드로 가게 하세요 라는 거니까 go to 레코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특정한 레코드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개체 유형은 우리가 지금 폼이 되는 것이고, 개체 이름은 상품 내역 현황이 되는 거고, 네, 상품 내역 현황의 폼에서 특정한 레코드로 갈 건데 어떤 레코드로? 첫 레코드로 가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처음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 상품 내역 현황 폼의 첫 번째 레코드로 네, 이동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매크로가 하나 있는 거죠. 닫기 단추 눌러주고 매크로 이름은 뭐로 하자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매크로 이름은 처음으로로 하자라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고요. 하나 더 해야 되죠. 또 만들기에 매크로를 눌러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레코드로 가주세요. go to 레코드 해주면 되고, 자, 현재 폼이니까 네, 상품 내역 현황, 상품 내역 현황 폼에 이번에는 네, 마지막 레코드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저장해주고 매크로의 이름은 뭐로 하자라고 그랬나요? 끝으로 그랬네요. 끝으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할당만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MD 처음 눌러주고 사용자들이 얘를 뭐 하면 그랬어요? 클릭하면이죠. 그래서 온 클릭의 목록을 눌러서 처음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단추죠. 네. 자, 여기 있는 끝 단추 눌러서 목록 눌러서 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됐고 닫기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면 되죠. 그러면 상품 내역 현황 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처음으로 눌러주고 끝으로 눌러주고 처음, 끝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또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보면 여기에 닫기 단추가 있어요. CMD 닫기.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 상품 내역 현황 폼을 저장하고 종료하는 닫기 매크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폼을 닫을 때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지정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기에 매크로를 눌러주고 자, 명령어 중에서 클로즈 윈도우입니다. 클로즈 윈도우. 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즈 윈도우 함수는 특정한 개체를 닫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를 닫을까요? 개체 유형은 폼을 닫는 것이고 상품 내역 현황이라는 폼을 닫겠다. 저장 유무는 저장은 예로 하겠다. 네,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장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주고요. 매크로 이름은 닫기. 그죠? 매크로 이름은 네, 닫기로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확인. 네. 그럼 이제 할당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닫기 단추 클릭하고 언클릭 이벤트에 네, 언클릭해서 목록 눌러서 닫기를 지정해주면 돼요. 자, 닫기 단추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고 상품 내역 현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닫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엑세스에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패턴 일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